안녕하세요. 해초여행 마케팅실에서 근무하는 박정은, 황은지입니다. 차장님, 저는 작년 9월 초에 우정공로에 다녀왔었는데요. 차장님도 티벳 다녀오셨죠? 저는 작년 여름 7월에 해초 고객님들하고 같이 티벳에 다녀왔어요. 그러시구나. 전 사실 그 엄청난 그 티벳 불교 유적들을 보는 것도 물론 좋았지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청장열차에서 보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거든요. 차장님은 어떠셨어요? 뭐 사실 너무나 많은 게 기억에 남는데, 일단 청장열차는 너무 깨끗하고, 그리고 생각보다 그 안에 내부 구조라던가 뭐 시설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. 네, 저기 열차 시설이 되게 좋아가지고 네, 생각보다 많이 놀랐었고요. 특히 그 침대 칸 이불이 되게 깨끗하더라고요. 근데 저희가 탔던 데가 시발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친구가 깨끗하고, 그리고 같이 탔던 중국인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. 막 맛있는 간식도 막 갖다 주고. 저도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. 오히려 그렇게 다른 나라 분들하고 같이 열차에 이렇게 타니까. 그리고 또 중국 현지 분들도 청장열차 안에 되게 많았는데 굉장히 저희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. 네, 그거 기억에 남아요. 여행의 묘미겠죠. 네. 그러면 차장님, 그 청장열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간단하게 역사나 이런 거 소개를 좀 해주세요. 이 청장열차는 그러니까 칭하이성, 그러니까 청해성의 시닝에서부터, 그리고 시장자치구,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쪽 티벳 자치구 쪽에 라싸를 연결하는 철도인데, 이게 약 2,000km예요. 정확히는 1,956km고, 이 철도 자체가 어쨌든 4,000m 이상 지대도 지나고 2,000m도 넘고 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길을 달리는 철도, 뭐 하늘길을 달린다, 이렇게 청장열차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죠. 사실 이게 중국 정부의, 그러니까 서부 대개발 이렇게 프로젝트 중에 이게 가장 큰 프로젝트고, 이게 실제로는 1958년에 1차가 착공을 해가지고 1979년에 이제 완료가 됐고, 1차 완료한 후에 이제 2001년에 이제 다시 두 번째 제2기 공사를 시작해서 이게 2005년에 끝났고, 2006년부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실제로 이 철도를 이용하게 돼서, 저희가 지금 타고 있던,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한 이 청장열차가 2006년부터 다닌 열차고, 뭐 이게 공사비로 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든 돈이 약 중국 돈으로 뭐 300억 위안이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이게 약 4조 원? 네, 그 정도 되고, 뭐 인부는 뭐 중국에서 뭐 사람이 많으니까 뭐 무려 한 10만 명 정도 그렇게 투입이 돼가지고 만들어졌다고. 10만 명에 그렇게 들었습니다. 4조 원이 엄청나네요, 진짜. 뭐 아무래도. 그러면 청장열차 내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지 궁금해 하실 텐데, 사장님께서 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 예, 이게 사실 열차가 어쨌든 장거리를 숙박하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열차이니까, 전체로는 이제 사람들 이제 머무는 객실 칸 총 14칸 14량하고, 식당 칸 1칸, 그러니까 한 양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. 실제 이 사람들이 있는 이 객실은 4인 1실, 그러니까 침대가 이렇게 위아래로 4개 세트로 된 4인 1실하고, 그다음에 6인 1실, 그다음에 이렇게 좌석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, 하나의 열차 안에 침대 4개 침대로 되어 있는 칸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되게 예약하기는 굉장히 힘들고, 많은 중국 분들은 뭐 어쨌든 좌석 칸으로 장거리를 좀 이동을 하고, 굉장히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많이 불편해 보였어요. 그곳에 앉아가지고 장거리를 가는 건 되게 힘들어 보일 것 같아요. 정차역마다 이렇게 훅 내리셔가지고 체조 이렇게 하시고 다시 타시잖아요. 되게 고단해 보이기도 했었는데, 그래도 해초여행 이용하시면 다 침대 칸을 제공해드리니까 저희 손님들은 좀 편하게 가시는 편이긴 하죠. 이게 좀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. 침대하고 좌석하고 좀 차이가 있고. 피로도가 많이 달라요, 정말.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동 냉난방이 돼 있어가지고 온도가 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, 그리고 뭐 객실 이쪽 객차 사이에 객차 뭐 이쪽 칸에서 이쪽 칸 가는 사이에 뭐 24시간 온수가 나와요. 뭐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걸로 뭐 뜨거운 물 뭐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고, 또 중간에 세면하는 데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, 그런 것들은 되게 잘 돼 있고, 또 그 침대 칸 같은 데는 테이블 있는데 전기 콘센트도 그렇게 있고, 뭐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그 안도 뭐 잘 돼 있었지만, 사실 이게 청장열차가 어쨌든 중국 사람들도 한 번쯤 타보고 싶은 여행인 이유가, 그 고산지대를 지나면서 이게 산소 공급을 해준다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, 뭐 2,800m를 지났을 때는 이렇게 자동 산소 나오는 곳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쪽에서 산소가 나오고, 또 굉장히 또 고도가 내려간 곳에서는 그게 또 안 되고, 이렇게 굉장히 자동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. 사실 객차는
기본적으로 이렇게 실내 기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완전 밀폐 공법으로 만들어진 그 차량이긴 해요. 그래도 사람에 따라 좀 고산증이 올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만약에 고산증이 내가 오게 되면 그 산소 공급기를 바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뭐 그래도 저희가 뭐 계속 며칠씩도 잘 수도 있는 그런 일종의 객차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승무원이 계속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승무원한테 요청을 해서 또 별도의 산소 튜브를 뭐 연결을 해가지고 산소 공급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. 요청을 할 수가 산소 있어요. 튜브를 그럼 이렇게 코에다 네. 바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? 그러면 청장열차가 가장 그래도 기억에 잘 남는 이유가 뭘까요? 그러니까 저희가 뭐 티벳 여행에서 뭐 많은 거를 보기도 하고 뭐 느끼기도 하지만 상당히 좀 편하게 그걸 앉아가지고 기차 바깥으로 엄청나게 멋있는 뭐 고원 특유의 풍광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걸 보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그 부분이 제일 인상에 남는 것 같아요. 사장님은 어떤 풍광이 제일 멋있었어요? 라싸에서 타니까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제 나추역 지나가지고 그쪽에 굉장히 큰 천하호가 나오거든요. 빛깔 자체가 어쨌든 뭐 바다라기보다는 약간 불투명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에메랄드빛처럼 깨끗하게 되게 빛나는데 이게 굉장히 호수가 크니까 기차가 그 옆으로 바로 이렇게 쭉 붙여서 지나가는데 되게 신비로운 느낌도 들고 호수가 바로 이렇게 옆에 있어서 하늘하고 이렇게 탁 어느 게 하늘인지 정말 뭐 호수인지 맞아요. 너무 그게 멋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호수에다가 그 다음에 뭐 야크가 이렇게 고원 초원 같은 데서 맞아요. 이런 모습들 같은 거 그러니까 야크가 실제로는 그렇게 보기가 쉬운 동물은 아니잖아요. 어쨌든 일정 그렇죠. 고도를 넘어가야 되는 건데 고산지대에만 네. 사니까. 야크가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인생 풍광들도 되게 멋있고 뭐지 만년설을 뒤집어 쓴 그 탕브라 산맥과 그 밑에 초원과 야크떼들이 있는 모습들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차 안에서 편안하게 그 감상할 수 있어가지고 그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제가 기대했던 티벳 풍광을 실제로 보는 것 그게 가장. 그냥 일반적인 뭐 마을이라던가 도시 뭐 이런 데를 좀 지나는 열차라면은 좀 보면 똑같은 뭐 가옥이나 이런 풍경이 좀 지루할 수가 있는데 확실히 자연 풍광을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지루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제일 길게 타도. 네, 청장열차 상품 이용하실 때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제가 모아봤습니다. 첫 번째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건데요. 청장열차에서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나요? 이런 질문이에요. 사실 청장열차 타시면 식사 시간에 맞춰서 승무원이 이렇게 카트에 도시락을 이렇게 싣고 다니거든요. 가격은 한 22원 정도 되고요. 밥이랑 국이랑 반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그걸 사서 드시거나 좀 여의치 않으시면 식당 칸에서 판매하는 요리를 사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. 가격은 15위안에서 62안 정도 됩니다. 밥이나 반찬은 개인적으로 저는 입맛에 잘 맞았었거든요. 근데 그 반찬 종류가 우리나라 도시락처럼 엄청 다양한 건 아니긴 해요. 그래도 뭐 계란이랑 토마토 이렇게 볶아서 나오는 반찬 같은 거는 입맛에 잘 맞았었어요. 사장님 혹시 식당 칸 이용해 보셨어요? 식당 칸 저는 사실은 되게 늑장 부리다가 제가 객실에서 앉아서 좀 늑장 부리다가 마음속에 찍어뒀던 요리를 사실은 가서 보니까 그게 다 떨어졌더라고요. 마음속에 찍어놓은 요리는 뭐였나요? 이게 굉장히 큰 생선 같은 거를 중국식으로 약간 튀겨서 매콤한 소스에다가 이렇게 기름에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나온 거였는데 그걸 많이 추천하고 맛있다고 했는데 이게 막 중국 분들도 엄청 시켜 드시니까 그게 금방 떨어지더라고요. 뭐 그거는 그래서 못 먹었는데 나름 야채하고 고기 같은 거 섞어 놓은 거를 이렇게 그림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쪽에서 뭐 안내해 주시거든요. 그러면은 그거를 밥 하나 이렇게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그거는 저 입맛에는 되게 잘 맞았었어요. 고기 볶은 거 이런 거는 괜찮았어요. 네.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렇게 미니 작은 오이도 팔거든요. 손가락만하게 생긴 건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준비해간 쌈장이 있어서 거기다 이렇게 찍어서 먹으니까 그냥 밥 한 그릇 뚝딱 다 할 수 있었어요. 제가 정말 추천드립니다. 티벳 여행하실 때는 무조건 쌈장 챙겨가세요. 사실 이게 중국 특유의 향에 약간 거부감 있으신 분들도 뭐 부담 없는 게 여기 계속 24시간 온수가 나오니까 컵라면 같은 거 좀 조그만한 거 몇 개 준비해 가시거나 이러면은 뭐 그 안에 뭐 객실에서 테이블도 있고 해가지고 먹는데도 객실에서도 먹을 수 있고 솔직히 먹는 거는 정말 편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런 면에서는. 네.
그리고 또 사실 되게 이런 질문하고 이런 궁금한 것도 되게 많았어요. 그러니까 정차를 좀 하니까 정차역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차역마다 좀 시간이 달라요. 뭐 어디서는 10분 쉴 때도 있고 어디서는 5분 쉴 때도 있고 굉장히 큰 역에서는 또 좀 오래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내려가지고 충분히 좀 이렇게 스트레칭 같은 거 할 만한 시간은 대부분 되고 그리고 플랫폼에서 간식 같은 거 많이 파는데 그거 살 시간이 충분해요. 뭐 과자도 팔고 조그만한 과일들도 팔고 하니까 그런 건 좀 사갖고 올라와가지고 먹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신익역 플랫폼에서 사 먹었던 요거트가 가장 기억이 나요. 그건 못 사 먹어봤는데. 그거 한 12개, 10개짜리 이렇게 들이로 파는데 이제 요구르트 안에 그 곡물이 들어있어요. 곡물이 이렇게 바삭거리는 게 아니라 익힌 밥알 같은 게 들어있어요. 거의 밥 수준이고. 밥과 요구르트가 섞여 있는 건데 이거 되게 맛있어요. 그래서 저는 아침 대용으로 계속 먹었었거든요. 꼭 한번 사 먹어보세요. 맛있습니다. 그러면 청장열차 이용 팁이 있다면 저희 하나씩 얘기해볼까요? 열차에서 오래 타면 분명히 운동화나 혹은 뭐 이렇게 좀 무거운 신발 같은 거 신고 있으면 당연히 불편하고 대신 슬리퍼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얇은 뭐 호텔이나 이런 데서 주는 천 같은 슬리퍼가 아니라 좀 고무 슬리퍼 같은 거를 좀 준비하셔가지고 뭐 세면장 있는데 바닥에 물기도 좀 있고 그리고 좀 편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내리고 할 때 뭐 신발을 또 너무 얇은 거 신으면 좀 불편하니까 고무 슬리퍼 정도를 하나씩 준비하시는 게 그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멀티탭 꼭 준비하시면 되게 편하게 쓰실 것 같아요. 그 객실 테이블 밑에 콘센트가 있긴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. 근데 저희가 최소한 한 4명 정도는 타시잖아요. 이 4명이 전자기기를 충전하려면 늘 뭐 차를 기다리거나 양해를 구하거나 막 그래야 돼가지고 불편했었거든요. 뭐 2구 이상, 한 3구짜리 멀티탭 아답터를 가져가시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했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청장열차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번 영상을 통해서 청장열차 타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티벳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해초여행의 티벳 상품을 꼭 찾아주세요. 네, 해초여행은 2018년도만 약 400여 명의 고객님을 이제 티벳으로 안내한 전문 여행사입니다. 영상 세부 정보에 이런 상품에 관한 링크가 있으니까 꼭 한번 클릭해 주시고 예약도 부탁드릴게요. 네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